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당연히 장례식 치르죠. 많은 분들이 와서 조의를 표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숨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장례식까지 치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이 아내를 약물로 살해한 것 아니냐. 이런 수사 결과가 나와서 남편이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대로라면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아내를 숨지게 했다, 살해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김천 변호사. 뭐 저도 이 사건 개요는 기사를 통해 잠깐 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올 이제 3월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충남에 사는 의사 한 사람이 아내를 살해를 한 겁니다. 살해 방법은 아주 의사로서 의학 지식을 이용을 한 거죠. 수면제 탄 물을 아내가 먹입니다. 그럼 지금 그림처럼 아내가 잠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잠이 든 아내한테 다시 약물을 주입해서 살해를 한 건데 그래서 긴급 체포를 한 건데 경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을 발견하는 거죠.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아내를 살해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실패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올 3월 달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서 결국 아내를 살해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이 의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계획적인 범죄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린 겁니다. 권혜리 기자, 그런데 남편이 이웃들 보는 앞에서 심폐소생술까지 했다. 상당히 치밀했다. 이런 얘기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나오는 모양이죠? 네, 좀 굉장히 치밀하게 알리바이를 짰던 정황이 드러납니다. 지난해 11월에도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입장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잖아요. 이때도 119에 전화를 하고 이웃들을 보는 앞에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근데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아내가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좀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살아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로 가족들이 다 뭔가 심장병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후에 다시 똑같은 수법으로 아내에게 이제 약물 주사를 하고 수면제를 먹이고 이번에도 119를 부르고 또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는 숨졌고요. 근데 이런 상태로 병원을 가니까 지난해 11월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심장병력이 있었던 부인이다라고 해서 사실 조금 수사가 늦어진 측면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번에는 아내가 정말 숨지고 그 알리바이는 생겼고 이제 그러다가 수사를 하면서 실제 좀 살해한 정황이 드러나게 된 거죠. 이 의사 남편이 어떤 약물을 사용한 건지 혹시 아십니까? 예, 저때 사용한 게 이제 근육 이완제라고요. 그러니까 근육 이완제를 주사하면은 그게 우리가 원래 숨을 쉴 때 이 횡격막하고 그다음에 갈비뼈 사이의 근육을 이용해서 이렇게 폐가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호흡이 마비되고 나중에 결국 심장이 멈추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장례식 치르고 화장까지 했단 말이죠. 사실은 그 부검 결과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그걸 입증할 수 있을지 본인의 자백 말고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부검을 하면은 이제 부검이 원래 유관 검사하고 독극물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독극물 검사를 하면은 혈액 안에 그 이제 약이 남아 있어요. 근데 3일이 지나면 그 약도 다 이제 없어지고 그 간이나 신장 같은 걸 조사하면 알 수 있는데 이미 화장을 했으면은 이게 그 증거를 알 수가 없죠. 자백 말고는. 그래서 의사들이 정말 마음 먹고 범죄 저지르면 얼마든지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애들한테 윤리 교육도 막 하고 그러는데 잘 윤리라는 게 또 교육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고 저는 그래서 의사의 범죄는 좀 가중 처벌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이희성 기자, 네네. 이게 장례식까지 치렀으면 그대로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경찰이 알게 돼서 수사를 이게 이제 했을까요? 거의 완전 범죄성이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화장까지 해가지고 무슨 부검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데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그 남편 의사의 그 행동이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내 쪽의 유가족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이제 아내를 잃었는데도 너무 태어나다는 거죠. 거기다가 평상시에 아내하고 사이도 굉장히 안 좋아서 싸움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아내 쪽 유가족이 이제 경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거 타살 의심이 되니까 좀 수사해달라.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가지고 그 의사의 집하고 병원들을 압수하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의사는 이제 도주를 하고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어머니한테 보냈던 문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죄송합니다.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이게 나왔게 된 거죠. 아이고. 그래가지고 A씨가 이제 지난 4일 영동 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어머니에게 제가 죄송합니다. 아내를 살해했습니다라고 실토를 했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권혜리 기자?
이제 본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바로는 성격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평소에 아내가 본인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11월에 한 번 실패하고는 그냥 그대로 살려고 했는데 또 참으려니 본인이 죽을 것 같아서 다시 살인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좀 이런 살인 사건을 취재할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쌍방의 진술 다 들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산 사람만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어디까지 그 진술이 사실에 부합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인 경우가 많은데 좀 이런 정도의 장기간에 걸친 좀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그 사유가 아내가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 불화였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엔 그냥 이혼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아무튼 대외적으로 이 피의자가 하는 얘기는 성격 차이와 아내가 본인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예, 성격 차이고 아내가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결심했다. 꾹 참고 살려고 했는데 내가 죽을 것 같았다. 사실 부부 사이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가끔 벌어지죠. 뭐 기사를 봐도 이런 일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서 교수님? 왜 유독 부부 사이에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로 보세요? 계속 이제 비비고 사는 게 또 부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아주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면 갈등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뭐 말 한마디 가지고 또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내가 죽으면 뭐 남편이 가장 용의자 1순위가 되는 건 뭐 그런 연유인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인데 상대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거나 무시를 받거나 또 의심을 받는다거나 이래서 서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다가 뭐 또 순간적으로 이건 또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했다고 하지만 또 순간적으로 화를 못 이겨서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 종종 접했죠. 김태현 변호사도. 그렇죠. 이제 뭐 그 가족끼리 가정 불화로 인해 가지고 우발적인 사례가 있는 경우들이 사실은 언론에도 종종 보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발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게 오랫동안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충격을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이 재판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피의자에게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어쨌든 사건 사고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뭐 전해드리는 저희 마음도 그렇게 편치가 않습니다. 오늘도 부부 사이에서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만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